한수원 쪽에 CASK라고 하는 핵 연료 운반 용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택은요, 부산 에너빌리티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논의 중인 기업이고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이미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그것도 한수원에다가.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0조 잭팟 터진 세계 1위 원전 대장주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전 섹터 내에서 순환이 좀 돌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 SMR,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뭐 건설, 뭐 기자재, 아니면 기술력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원전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부각받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은 키높이를 맞추는 상승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대표적인 수혜주로 한택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택이 핵 폐기물 저장 장치 관련해서 두산과 협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가져온 대장주는 이 한택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우리나라 원전 대표죠, 바로 팀코리아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고 더 밀접하게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 아직까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받지 못한 이 기업을 오늘의 대장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대박주 영상 마지막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 중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준비한 선물 챙겨가시고 여러분들 대박주까지 꼭 야무지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원전 자체적으로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상승을 주도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순환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요걸 GPU, 엔비디아에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에 특화가 되어 있는 CPU인 GPU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HBM 제조사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소부장 장비를 공급 중인 한미반도체가 상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세대 기술, 뭐 추가적으로 한국화, 국산화, 뭐 이런 기업들이 쭉쭉쭉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그대로 원전에다가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자,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그리고 향후 트럼프가 원전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리고 나서 SMR로 결국은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 원전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SMR로 넘어갔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원전 폐기물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건설, 그러면 이거 누가 지을 건데, 결국은 너네 기술력이 있는 거 알겠어. 수주 누가 딸 거니? 건설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래. 너네 그러면 전력 확보할 거지? 그럼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깔게.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 인프라까지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대형 원전이 안 좋아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게 절대 아니죠. 상승폭을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기에는 부담스러운 포지션에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잡으면 상방으로는 요 정도, 하방으로는 요만큼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손익비 안 나오는 자리에서 지금 잡아라 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10,000원에 잡으신 분들은 100,000원을 가면 1000% 상승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 자, 100,000원 갈 걸 90,000원에 잡으면 이건 10%밖에 수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감세 정책 그리고 관세 정책을 장기화시키면서 어떤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비교적 주가가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 위주로 리스크가 굉장히 적게 물량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트럼프의 행정명령 내용이 뭐였는지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신규 원전을 18개월 내로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대형 원전과 SMR의 호재거리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 실제 수주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미국장이 휴장이고, 그리고 여기 이미 나온 이 호재보다 더 큰 호재가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래서 호재가 소멸됐다 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중장기적인 행정명령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빠지진 않고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엄한 데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적으로는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형 원전 800조, 소형 모듈 원전 640조로 일단 이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요것도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전 해체도 135조,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장도 60조가 됩니다. 합치면 200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핵 원료 저장 시장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왜냐? 원전이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핵 사용 후 핵연료, 한마디로 핵 만드는 핵 폐기물 적었죠. 자, 이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핵 폐기물 양도 늘어날 것이고, 핵 연료로 사용되는 운반하는 시스템도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60조가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되겠죠. 원전 해체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노후화된 원전들을 이제 해체를 가속화를 시킬 테니까. 그래서 지금은 200조지만 이 200조가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피코그램, 뭐 한택,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핵 폐기물 그리고 핵 원료 운반하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넘어오고 있다라는 상태다라는 것까지만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국 이런 흐름들은 AI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늘리는 속도는 늦어질 수도 있고, 뭐 로봇 개발 속도, 상용화 속도 늦어질 수 있죠. 유리기판도 늦어질 수 있죠. 근데 전력은 절대로 늦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정전도 많이 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원전은 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전력은 AI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력, 원전 요런 반드시 필요한 재원은 계속해서 상승 포인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뭐 중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인도, 한국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 모든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를 제외한다면, 프랑스는 사실 본인들의 원전 보유량보다 결국은 이제 남들이 지어주는 양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외를 하게 되면 미국 마찬가지고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여기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기술력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프랑스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있겠죠. 러시아도 있네요. 요 정도가 있는데, 러시아랑 중국은 사실상 수주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미국, 프랑스, 한국이 남는데, 최근에 체코 원전 수준을 어떻게 땄느냐? 결국은 한국의 원전이 기술력도 좋고 가성비도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사실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미국 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럽 시장을 경쟁을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유럽 시장은 프랑스와 경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 프랑스, 한국, 미국의 양강 체제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미국 쪽의 수주가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인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흐름이 바뀌게 된 거죠. 유럽 쪽을 공략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고, 유럽 쪽 관세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7월까지는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봤었던 우리가 필수적인 요소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내지는 반도체라든지 요런 유리기판이라든지 요런 섹터의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결국은 관세가 완화가 되면 요쪽의 상승세가 우리가 뚜렷하게 확인을 했거든요. 중국 쪽의 관세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죠. 근데 반대로 관세가 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확인을 했고 이제 원전 그리고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선 그리고 방산 요 두 기업들은 이러한 수혜를 사실 진작에 누렸어요. 원전은 최근 들어서 전력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행정명령을 서명을 좀 늦게 했죠, 비교적. 그러면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만 한화오션, 조선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관세, 면세 그리고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트럼프가 원한다. 이 타이틀로 한화오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 필리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한화주선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25,000원에서 90,000원까지 갔습니다. 무려 7배 상승이 7배 아니죠. 죄송합니다. 무려 4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20,000원짜리가 45,000원, 거의 2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 확산 그리고 유럽이 미국과의 관세 장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반사 수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키워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없어야 되고요. 관세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성장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딱 맞는 게 지금 원자력 발전, 원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랙웰 그리고 루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국이나 중동 쪽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면 확충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 전력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력을 확보를 하게 되면 끝날까요? 아니죠. 더 좋은 데이터 센터를 더 넓은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AI 칩이 나오면 또 이러한 뱅글뱅글 도는 전력 확충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력 확보하려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미국은 이미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여름 강제 정전을 예고할 만큼 물론 예고일 뿐이고 추가적인 확보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르투갈 여기서 정전이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주도하던 독일도 그냥 포기했습니다. 너네 하세요. 왜? 나라가 마비되게 생겼기 때문에 전력 확보를 각자 합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한울 원전 3호기 이거 아직 대선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중단됐던 원전 공사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왜 우리나라가 AI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기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72.8조거든요. 근데 이거 정부 지원금 들어가요. 100%는 아닌데 송전 그리고 전력 정부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 빨리 좀 지어라 라는 내용이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이자 대통령 대대행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선물 하나 좀 해주고 간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2027년 1호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전력을 공급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속도가 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최근에 딥시크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력망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관세가 있든 없든 계속해서 원전이 늘어날 것이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수원 그리고 뭐 한전산업기술 안에 들어가 있는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이 팀코리아에 들어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상승을 주도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원전이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화인데 그럼 그거 누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주도하면서 건설주까지도 상승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원전 늘어나네? 누가 만드니? 여기까지가 건설주고 그럼 이거 만든 다음에 나오는 핵폐기물은 누가 정리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미국 쪽에 원전 핵폐기물 할 기업이 있냐? 그리고 우리나라 그럼 팀코리아에서는 이거 핵폐기물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미국과 팀코리아 한테 이 핵폐기물 그리고 핵 원료 옮기는 그 운반 장치를 과연
어떤 기업이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팀코리아의 두산에너빌리티가 민간 기업이고 우리나라 공영 기업은 한수원이죠. 한수원 쪽에 CASK라고 하는 핵 연료 운반 용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강세를 보고 있는 한택은요, 두산에너빌리티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논의 중인 기업이고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이미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그것도 한수원에다가. 그래서 이미 사실상 팀코리아의 범주에 들어갔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주가 상승도 예견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오늘 가져온 대박주 그러면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수원과 함께 핵 폐기물 시장을 점령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세아베스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명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 오늘 대박주로 가져갔고요.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국내에서 핵 원료 운반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정확히는 경험을 갖춘 회사는 세아베스틸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것처럼 자, 핵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이 용기가 필요하고요. 저장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장이 200조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원전이 늘어나게 되면 이 시장은 더더욱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닥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 결국은 미국에서 철강 관련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왜 그런 겨울을 지나고 있었냐? 결국은 재고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재고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감산을 했고요. 그리고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디램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철강의 감산 그리고 철강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재고 처리 그리고 원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 자체만으로 판매가가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의 철강 관련주들의 판매가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건설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철강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2025년과 2026년 CASK가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용 후 핵 연료 습식 저장 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가 된다.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방사능 원료를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을 하게 되면은 자, 부식이 일어난다. 그리고 방사능 원료를 아무래도 많이 다루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교체 주기 그리고 새롭게 2028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전들한테도 반드시 핵 개발을 한 다음에 요거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워져야 원전이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주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베스틸 지주만의 또 장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번에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고 사실 저도 많이 놓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번 원전 행정명령에 좀 어떻게 본다면 숨겨져 있는 히든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핵 원료 공급망을 미국 내에서 자급할 수 있도록 하겠답니다. 결국적으로는 미국도 핵 보유국이고 그리고 방산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어요, 트럼프가. 자, 그러면서 핵 원료를 사오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체적으로 방사능 연구하고 방사능이 아니라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원자력 발전으로 나온 핵 원료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원자력 발전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발전소에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방산무기 개발하는 쪽으로 옮겨주는 미국 내에서 자급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법인이 있는 원전 처리 법인이 있는 기업이 상승세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아베스틸은요, 미국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아베스틸 지주가 미국의 세아스틸 USA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세아 특수강이라고 하는 세아 계열사 중에 하나가 세아 특수강이 또 미국의 새로운 미국 버전 특수강 거점에 2천억 투자를 들어갔고 2024년에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2026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원전 관련된 철강 수요, 정확히는 특수강이죠. 원전을 버틸 수 있는 특수강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유럽 시장을 공략했듯이 미국 시장도 팀 코리아로 함께 공략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아베스틸의 사용 후 핵 연료 운반 용기 CASK는요,
한수원에도 이미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택의 CASK를 논의 중인 기업이라면 이미 세아베스틴은 납품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인도 있어요. 그래서 팀코리아로 미국 도전할 때 세아베스틴이 든든한 우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사실 좋은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관세라든지 철강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게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라갈 여지의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아베스틸 지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이 됐습니다. 고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지금 하락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고점을 낮춘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마지막 요 라인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라인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딱 지금 겹쳐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전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고점 요 라인을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주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점이 아니죠.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고 있는 그냥 하나의 하락 추세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그리고 특히나 요 라인이 하락 추세를 뚫어주면서 상승을 만들어주면 이건 추세 전환 골든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을 뚫어주는 그 라인이 얼마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 라인입니다. 그게 바로 21,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아베스틸의 1차 목표가이자 사실 목표가라고 하기도 사실 좀 그런데요. 어쨌든 21,000원을 뚫어주는 순간 저는 세아베스틸은 추세를 전환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 전환의 시그널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전고점 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소극적으로 물량을 좀 잡아가는 게 어떨까 싶고, 자, 종가가 21,000원 위에서 형성되는 그 다음날 잔여 물량을 잡아가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전에는 결국은 21,000원에서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을 좀 해보게 되면 매수는 현재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 요 라인도 사실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서 저항 라인으로서 작용을 했었던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도 한번 우리가 1차적으로 물량을 좀 잡아보자. 자, 요 라인이 가격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19,7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그럼 하방으로는 19,700원까지 열어놓고 상방으로는 21,000원까지 열어놓고, 자, 현재가에서도 매수는 가능하지만 결국은 하방 때 그리고 상승 때 물량을 잡을 여부는 챙겨놓고 나서 세아베스틸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세가 반도체 쪽으로 또 몰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웬만하면 세아베스틸은 현재가 그리고 현재 시점에 사셔도 좋겠지만 29일 이후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잔량은 남겨놓고 대응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거래대금이 한번 터지고 나서 거래대금 없이 주가를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자, 거의 다 말아 올렸죠. 결국은 요때 들어온 거래대금이 거의 거래대금 없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얘네들은 털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가 왔을 때 더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이탈을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 더 간다. 아니면 거래 대금이 터지면 다시 한번 본전 털기에 온다. 요런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세아베스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 다시 한번 여기서 털고 내려가던 아니면 더 올라가던 둘 중에 뭘 하던 결국은 요 부분까지 주가를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적절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국 최종 목표가는 24,500원까지 한번 잡고 세아베스틸을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방으로 뭐 20%밖에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영상이나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통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램테크놀로지 요 4,500원 이탈시 여기까지 하방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쭉쭉쭉 뭐 심택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긍정적인 흐름인데 상방이 열려져 있으니까 여기서 안착만 되면 우리 22,0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YC캠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심택도 그렇고요. 쭉쭉쭉 여러분들한테 요날은 또 마이크로2 나노를 말씀을 드렸네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냥 종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실제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세아베스트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내일 또 원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갑자기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수급세가 전부 반도체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웃긴 게 제 영상을 이틀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보고 아이 사기꾼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고 있는 거, 시장을 내다볼 수 있으면 뭐하러 맨날 시장을 보고 있겠어요. 시장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오늘의 관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시점을 여러분들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아베스틸의 바뀌는 흐름도 종목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624번에 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일일이 발송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송을 좀 드리라고 제가 요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업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니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면 요방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는 남겨주셔라. 왜? 링크뿐만이 아니라 괜찮게 보고 있는 급등 예상 종목이라든지 요런 것들 추가적인 내용들 공부방에서는 영상에서 다룬 종목들만 나오는데 뭐 신규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급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제가 이것저것 많이 수소문을 해서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휴사들한테도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발송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이렇게 댓글창에 링크로 공개된 장소에 함부로 걸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7624의 5432번으로 박프로 구독자라고 아니면 구독자가 아니시더라도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구독이라고 보내시고 구독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특별 선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7624의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방에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를 하고요. 한동안 원전 관련된 흐름들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탁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서는 결국 순환이 돌면서 결국 아래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로 밸류체인이 내려왔듯 오늘의 세아베스틸 같은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의 원전 르네상스 과연 어떻게 흐름이 지켜지게 될지 박프로와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7624의 5432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